요즘으로 치면 한류 스타였던 것이죠. 사실 추사 김정희 하면 추사체로 유명하기 때문에 글씨의 대가로만 알고 있는데 채 1m도 되지 않던 그림이 14m에 이르게 되는 기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서 호련히 종적을 감춥니다. 여기서 믿거나 말거나 세안도에 얽힌 기묘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교과서보다 재미있게, 드라마보다 깊이 있게 알려드리는 역사 스토리텔러 김재환입니다. 오늘은 추사 김정희의 그림 세안도에 얽힌 기묘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추사 김정희 하면 추사체로 유명하기 때문에 글씨의 대가로만 알고 있는데 추사 김정희는 그림에도 상당히 조예가 깊으신 분이었습니다. 추사가 그린 그림 세안도는 1844년 제주도에서 제작된 이후 2020년 국립중앙박물관에 안착하기까지 무려 176년간 동아시아 3국을 오가는 여정을 거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채 1m도 되지 않던 그림이 14m에 이르게 되는 기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세안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안도를 한번 보실까요? 세안도는 허름한 집의 양측으로 소나무 두 그루와 측백나무 두 그루가 그려져 있는, 얼핏 보면 상당히 평범해 보이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안도가 국보로 지정된 것은 추사의 뛰어난 그림 실력 외에도 무려 3세기에 걸친 역사가 차곡차곡 누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명작의 탄생은 추사 김정희의 고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금석학의 대가이자 추사체의 창조자인 추사는 당시 집권 세력이었던 안동 김씨의 모함으로 55세의 나이에 제주도 유백길에 오릅니다. 물설고 바람까지 거센 낯선 섬에서 늙은 선비가 지내는 것도 어려운데 가시 울타리를 지른 집안에서 갇혀 지내야 하는 위치안리라는 최악의 유배형이 내려졌습니다. 음식은 물론이고 옷도 스스로 지어 입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생활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외로움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육지에 있던 부인의 사망 소식까지 전해지며 추사의 심신은 급속도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추사를 아무도 찾지 않았지만 단 한 사람, 김정희의 제자이자 중국을 수차례 다녀온 역관 이상적이 남몰래 추사 김정희를 찾았습니다. 이상적은 중인이지만 학식이 매우 높았고 고매한 심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상적은 청나라에 다녀올 때마다 추사가 좋아하는 책을 어렵게 구해왔습니다. 돈을 주고도 사기 어렵다는 이 귀한 책을 어찌 늙은 죄인에게 준단 말인가. 이상적이 다녀간 후 마음이 헛헛해진 추사는 제자의 마음에 보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추사는 귀양지에서 어렵게 구한 종이를 이어붙여 제자 이상적을 위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에 이상적의 호인 우선을 언급함은 물론이요, 공자의 말을 인용하여 감사의 마음을 담기까지 했습니다. 추워진 뒤에야 소나무가 시들지 않음을 알게 된다고 했네. 세안도의 초라한 집은 추사 자신이 유배되었던 장소이고 변하지 않는 소나무는 이상적의 늘 푸른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추사가 청탁을 받은 것도 아니고 마음이 스스로 일어나 그림을 그려주었다면 반기지 않을 사람이 세상 천하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상적은 당연히 세안도를 매우 좋아하였고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는 추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승님, 세안도 한 폭을 엎드려 읽으려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림을 영경으로 가져가서 친구들에게 구경시키려고 합니다. 추사의 세안도가 제주에서 출발하여 청나라로 가게 된 연유입니다. 추사는 당대 동아시아에서 명성이 높았던 대학자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한류 스타였던 것이죠. 그런 추사가 기양지에서 그린 그림 세안도를 이상적이 가지고 북경으로 온다고 하니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 문인들은 연애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세안도의 매력에 푹 빠진 16인의 청나라 문인들이 그림에 시문을 덧붙입니다.
세안도가 길어지게 된 연유입니다. 세안도는 더 이상 전해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회화 기법인 초묵법으로 그려진 것입니다. 초묵법이란 것은 묵을 진하게 갈아서 물기를 없앤 상태에서 오직 붓의 속도로만 농담을 표현하는 고도의 회화 기법입니다. 30년 넘게 스스로 수련하여 회화의 경지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추사 김정희의 마스터피스 세안도는 이상적의 제자를 비롯한 여러 인물에게 전해지다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서 호련히 종적을 감춥니다. 세안도가 다시 세상에 나온 데는 일제강점기인 1931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세안도의 경매를 시작하겠습니다. 놀랍게도 세안도가 경매 시장에 나왔고 세안도를 낙찰받은 인물은 우리 조선인이 아닌 일본인 후지츠카 치카시였습니다. 후지츠카는 1926년부터 경성제국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이었는데요. 추사의 진가를 알아보고 추사의 작품 세계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후지츠카는 조선에 머무는 17년 동안 추사 연구는 물론이고 팔도를 돌아다니며 추사의 모든 작품을 모으는데 열성을 다했습니다. 후지츠카가 가장 사랑했던 작품은 여러분의 예상대로 추사의 글씨나 다른 그림이 아닌 바로 세안도였습니다. 그가 세안도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조선에 머무는 1939년 후지츠카는 환갑을 맞아 지인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것은 세안도의 카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세안도 영인본 100부를 제작하여 자신의 환갑 자체에 온 지인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러나 후지츠카는 이 땅에 세안도 영인본만 남겨두고 원작 세안도를 품에 안은 채 자신의 고국인 일본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세안도를 찾아와야겠죠. 세안도 기환 프로젝트가 펼쳐집니다. 1944년 당시 40대 초반이었던 조선 최고의 서예가 손재형 선생이 추사 김정희의 세안도 기한 프로젝트를 실시합니다. 손재형 선생은 서예라는 말을 탄생시켰으며 이건희 회장 이전 겸재정선의 인왕제색도를 보유했을 정도로 우리 문화재에 대한 애정이 매우 높았던 인물입니다. 배를 타고 현해탄을 건너 일본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후지츠카의 집 인근에 하숙을 하며 수시로 그의 집을 드나듭니다. 돈은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드리겠소이다. 세안도를 꼭 돌려주십시오. 후지츠카는 처음에는 손재형 선생의 제안을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그러나 매일같이 자신을 찾아 때로는 때를 쓰고 겁박하고 애걸복걸을 하는 손재형을 보며 젊은 날 추사를 향한 자신의 열정과 진심을 보며 마침내 마음을 엽니다. 내가 젊은 당신에게 졌소. 그리고 돈은 필요 없소이다. 부디 세안도와 추사의 예술을 잘 지켜주시오. 여기서 믿거나 말거나 세안도에 얽힌 기묘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손재형 선생이 세안도를 가지고 일본을 떠나 우리나라로 돌아온 후 후지스카 선생의 집이 폭격을 당하고 맙니다. 세안도는 완전 소실의 위기를 혹시 스스로 면했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나라로 돌아오고 얼마 후 우리는 드디어 독립을 맞이합니다. 이에 손재형 선생은 너무나 기쁜 마음에 세안도를 고이 품에 안고 독립선언문 33인 중 3분의 독립운동가를 찾아갑니다. 초대 부통령인 이시영, 구한말 최고의 서예가였던 오세창, 역사학자였던 정인보 선생은 세안도를 보고 크게 감격합니다. 손재형 선생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 애쓴 이 3분에게 세안도에 글을 남겨줄 것을 청합니다. 세안도에 조국의 광복이라는 역사가 보태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지치시면 안 됩니다. 세안도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안도는 위태로웠던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유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세안도는 손색이 손창근 부자에게 전해집니다. 이들은 누구일까요? 1903년 개성에서 태어난 손색이 씨는 인삼 재배와 무역을 통해 큰 부를 축적합니다. 개성 상인인 그는 풍부한 정보력으로 전쟁 가능성을 미리 감지합니다. 그리고 야밤을 틈타 자신의 인삼밭에 남은 인삼을 모조리 트럭에 싣고 북한을 탈출합니다. 남한에서 인삼이
미천이 되어주긴 했으나 전쟁이 발발하며 그의 삶도 완전히 초토화되고 빗물로 빨래를 하며 어려운 시절을 버텨냅니다. 그의 장남 손창근이 아버지의 사업에 가세하며 지구명에도 볕이 뜨기 시작합니다. 두 부자는 사업을 통해 조금씩 모은 돈으로 우리의 문화재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손세기 씨가 칠수를 맞았을 때 정선, 김홍도 등의 그림 200점을 서강대에 기증하였습니다. 아버지 손세기 씨가 돌아가시고도 손창근 선생의 대를 이은 기부는 평생을 걸쳐 이어집니다. 2008년 국립중앙박물관에 1억 원 기부, 2012년에는 식모기를 맞아 남산 2배 면적의 임야를 산림청에 무상으로 기증합니다. 이때 기증된 임야는 용인 석포숲 공원으로 시민의 품에 안기게 되는데 아시겠지만 이 당시 용인은 굉장히 부동산 개발이 활발하던 시기였습니다. 손창근 선생은 민간 건설사를 비롯한 수많은 곳에 매매 요구를 뿌리치고 이 땅을 무상으로 기증합니다. 50년간 사비를 들여 심은 나무는 덤이었습니다. 그는 기부 당시 신상 공개를 원하지 않아 산림청 직원들은 그의 얼굴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손창근 선생은 평생을 근금절약하며 사시느라 환갑잔치는 물론이고 칠순잔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88살 미수연을 맞아 연고도 없던 카이스트에 50억 원 상당의 부동산과 현금을 기부하더니 아흔이 되던 2018년도에는 3명의 자식들 집에 있던 작품까지 모조리 회수하여 무려 300점이 넘는 우리 문화재를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합니다. 용비어촌과 초관봉과 추사의 또 다른 난초 걸작인 불이선난도까지 포함됐습니다. 이에 국립중앙박물관은 매우 이례적으로 손세기, 손창근 특별전을 개최하며 예우를 다합니다. 문화재 기부왕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그가 마지막까지 놓지 못한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추사의 세안도입니다. 그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전쟁의 포화를 함께 뚫고 평생을 걸쳐 모든 것을 함께 일군 부인 김연순 여사의 한마디였습니다. 돈이고 땅이고 다 나눠주는 걸 좋아하시는 양반이 세안도는 도저히 못 놓겠어요? 놔주세요. 나는 줄 수 있잖아요. 내가 기부할게요. 2020년 12월 9일 손창근홍이 세안도마저 끝내 기부하기로 결정하자 당시 정부에서는 문화유산 보호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시작한 이래 최초로 금관문화훈장을 수여합니다. 세안도를 떠나보낸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한 가지 마음으로 설명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와 함께 돌아본 세안도의 176년간의 여정이었습니다. 팔아먹을 수만 있다면 그림이 아니라 나라까지 팔아먹으려는 금수만도 못한 인간들의 탐욕을 세안도를 그리고 지킨 사람들이 정화하며 우리 세상이 유지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세안도는 세태에 따라 사람을 배반하지 않는 이상적의 작은 마음과 그런 마음에 감사할 줄 아는 추사의 또 다른 마음이 전해져 훌륭한 작품이 되었고 돈과 상관없이 예술을 지키려는 바보 같은 이들의 선한 마음이 더해져 명작이 되었습니다. 세안도 원본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으니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한번 찾아가 보기를 권해드리고요. 또한 제주도에 가면 추사박물관과 당시의 유배지가 그대로 재현되어 있고 카피본이지만 세안도를 볼 수 있다고 하니 제주도에 가셔서 맛집만 찾아다니지 마시고 추사박물관을 가보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저의 역사 강의를 현장에서 듣고 싶은 분들은 여기 아래에 나가고 있는 제 메일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역사 스토리텔러 김재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